저희 부모님은 정말 예술적으로 자식을 3명 낳으셨는데 모두 아들만이었고 그들을 아들로서 키우셨어요. 주변에서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데 너무나 부러워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의 원수가 있기 때문인데 목포에 자라주신 부모님에게서 넘어온 것 같아요. 아들들은 모두 목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서울로 떠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목포에서는 어촌 생활이 발달해서 아들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에 많이 부러워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자식을 키워보니 아이들은 다 서울에서 살다 목포에는 잘 오지 않았어요. 장남인 남편은 결혼을 해서 목포를 싫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람이 많아 기분이 안 좋다고 해요. 부모님은 우선은 아들을 원하고 두 번째로는 딸을 원하셨지만 모두 아들들이 나오셔서 실망하셨어요. 세 번째까지는 딸을 원하셨지만 다시 아들이 나오셔서 더 큰 실망을 하셨죠. 네 번째는 아들이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참아냈어요. 그래서 딸을 원하셨던 마음이 컸다는 거죠. 저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러 목포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부모님은 딸을 낳아서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부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마당을 벗고 제게 가장 꽉 안아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딱 굳어버렸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딸 자식이 가지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말 나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주시겠니? 나도 엄마 같은 혐의가 되어버린다.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당연히 의뢰하는 말일 거예요. 그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세상에 시자 붙은 사람치고 못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제가 진짜 우리 친정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시댁에 가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엄마 밥 주면 기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긴장을 하죠. 그런 말에 속아서 진짜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조심하고 예에 차려야 해요. 우리 시댁은 목포에서 과메기를 말려서 파는 사업을 하셨는데 정말 집안 전통으로 말려오며 줄줄이 몇 대째 이어오신 사업이라 사업이 꽤 컸어요. 그러니 자식들을 전부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집도 해주시고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겠지만 며느리의 도의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다가오거나 시댁 행사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목포에 내려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간 김에 시부모님을 도와서 과메기 말리는 일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 달라고 했던 게 빈말은 아니었는지 제가 일을 하러 가면 계속 쉬어라, 쉬어라 하시더라고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런 막일을 한다고 나서면 나서지 말고 저 방에 들어가서 구들장에 몸이나 지지며 쉬어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해봐야 손만 2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내가 하나만 해봐도 충분할 거야. 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동네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말이 세게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해요. 처음에는 저도 오해했고 주눅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성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약간은 억척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진심으로 느끼는 배려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과메기를 시지에 먹기 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미역삼을 올려주시니 고민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잘 먹지 않지만 우리는 늘 미역삼을 함께 먹어왔기 때문에 비린 맛도 적고 맛도 좋아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제 취향을 고려해 상차림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미소 지으시면서 호탕하게 대해주시곤 했어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우리 둘째랑 셋째도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너만큼 해줄 거야. 아주 부드럽게 손발도 씻겨줄 텐데 결혼을 서두르라면 며칠며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냐고 해도 이만큼 해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두려움을 가졌는데 며느리로서 시댁이 편하게 변해가는 것을 미안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죠. 가끔씩 가면서 우리 막내가 집도 사줘. 너희 수박 다 들어줘.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제게 눈치를 주려는 말이 아닌 걸 잘 알았고요. 그냥 시어머니가 그런 말투를 원래 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죠. 그렇게 적응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괜찮았어요. 시댁에 가면 무슨 돼지가 양육을 당하는 것처럼 먹고 자고 바다 구경만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단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을 텐데 7시간 거리라서 너무 멀어 느껴졌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오이가 다 빠질 정도였기에 자주 갈 수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셨고 항상 제게 관심을 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목포에 가면 더욱 좋아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눈에 띄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저도 최대한 효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는 시부모님들께 드리려면 보약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 물가가 비싼데 말이에요. 진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다. 우리 아들이 돈 주고 산 게야. 월급을 아끼다가 너희 가족을 위해 갈비 더 사 먹자고 했잖아. 아, 저도 일하고 돈 주고 샀어요. 아들이 돈 쓸까 걱정하시는 거죠? 에이, 그런 거 있어. 아들도 네 돈 어디서 올까? 아이, 어쨌든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뭐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런 게 압니까? 약 먹는 것도 깜빡깜빡해. 이러면 나중에 다 버리게 될까봐 돈이 아깝다. 이런 건 우리에겐 필요 없어. 많이 좋은 걸 먹어도 돼. 철마다 보약 하나씩 먹은 것도 좋잖아.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 둘리시네가 한 말도 너무 잘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말고 방으로 가라고. 너 바닥에서 자니 허리 아파서 침대에 놔뒀다고. 부모님께서는 딱딱한 바닥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가끔 자러 갈 때 허리 아플까봐 비싼 침대까지 사주셔서요. 아, 1년에 몇 번씩 온다고 이렇게 섬세히 챙겨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이즈도 제 방문을 꾸준히 채워주셔서 제 잠재기에 맞는 큰 침대로 사세요. 침대에서 떨어지려거든 아프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손에 꼽히게 찾아와도 바빠도 일 다 제쳐주시고 목포 구경도 시키고 맛집 데려가 주셨어요. 제 입맛에 안 맞는 집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 먹는 것 같으면 택배로 서울까지 보내주십니다. 정말 문득 서방님이랑 재미있는 시간을 같이 한다면 좋겠어요. 생각한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와 셋째 서방님들은 목포까지 내려오기 귀찮다고 하고 명절에도 올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 남편도 결혼 전에는 잘 못 갔었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년에 3-4번 이상은 가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사 업무도 바쁘고 쉬는 날에 목포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연휴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운전하기도 어려웠죠. 어쨌든 몇 년 동안 시부모님과 정을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중 둘째와 셋째 서방님께 결혼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상견례 당일 시어머니 우리 집에 며칠 머물면서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들이 모두 장가를 가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생겼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살며 들은 어머님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고 어머님의 따뜻한 대우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잊지 못할 말로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 될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잘 지내기를 바래요. 우리의 먼저 의사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쯤이면 맞춰갈 준비도 해주셨겠죠. 나를 보이시길 계속해서 걱정과 부드럽게 이해를 내어 가져주십니다. 축이여 나 집이란 세이지 않은 신혼집이랑 경타를 욕해서 잘하지 마 무겨꺼 줄 것만 침재지르니까 쪽 프로집이야지는 합니다 생을. 그 마지 그리어 올부해 주셨다면 왜 크다신도 보더가 욕객의 선시에도 무무고 성반은 남목고 충합니다. 그런데 건고하는 고 안에 서면 가 나늘은 나라게 하하면 시도 시어머니를 회의지게 복제 그리말이 비고 남아들도 말하긴 않지만 서자정아 안을 남다이 보면 거야 철의 오틀들 문의하다면 할죽세요. 내가 잊지 못할 말로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 될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잘 지내기를 바래요. 길가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으면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고 정확히 말해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어쨌든 배가 고파서 가족과 남편과 함께 먼저 식사를 한 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가 저물 때까지 소식이 없다며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도착해 피곤한 얼굴로 시큰둥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동서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아,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 당연히 일찍 출발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목포까지 걸리는 시간과 연휴 중 차량이 막힐 시간을 고려해야죠. 시간을 보니 점심때 출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점심 먹고 오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쉬는 날이어서 여유롭게 보냈다가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출근하지도 않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오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그냥 조금 자고 출발했다면 지금이 됐을 텐데요. 아, 여기까지 오기도 멀었네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당황했어요. 조금 기분 상해서 모르게 인상을 내면서 말했죠. 그래도 1년에 자주 있는 날도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행사라면 운서 쉬는 날에 늦게 일어나 자고 싶고 쉬고 싶어 하는 건 직장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며느리들끼리 상호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야겠죠. 형님들이 일찍 와서 억울해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동서들의 말이 너무 심한 건 아니죠. 여기 와서 쉬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데 왜 이곳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걸까? 이런 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형님이 첫째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 둘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신혼집을 사주신 거로 엄청나게 생색을 내시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집회 오는 거지? 아이, 뭘 그런 걸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어요. 둘의 신혼집이 가깝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것 같았는데 어찌나 짝짝꿍이 닮았던지. 제 말을 귀뚱 안 듣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을 해봐야 듣는 척도 안 하는데 제 속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만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못된 동서들이긴 하지만 시어머니한테서는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듯이 동서들 챙긴다거나 먹을 건 손에 쥐어주면 인성을 아주 슬쩍 쓰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거는 시골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아이, 뭐야. 우리 집 과메기는 보약이다. 보약이라고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먹는 과메기 이거야 이거. 팔아서 너네 집도 떡하니 해줬고 시골 사람들이 어쩌고 어쩌고. 이거 팔아서 번 돈으로 너네 뒷바라지 해줬더니 감히 내 음식을 무시해. 다른 건 몰라도 생애 한 번도 안 발라도 참혹한 과메기에 대해 비하하는 건 못 봐줄 수가 없어요. 꾸짖지 너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시어머니를 말리고 동서들께도 한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이거 다 생각해서 해주시는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됐지 꼭 거기서 싫은 소리 한마디를 덧붙여야 해. 형님 혹시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머님 마음도 잘도 하시네. 솔직히 시내 구경만 해도 그래요. 서울이 더 볼 거 많고 좋은데 굳이 목포 가서이 동네 구경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딸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관심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요. 저도 둘째 형님 말에 동감해요. 그냥 저는 남 같은 며느리 하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봐도 딱 크게 성장하면 동서들 무작정 싫은 척만 할 수 없었어요. 뒤에서는 돈 가지고 생생하게 꾸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도 돈 안 줄까봐 무서워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살랑살랑 행복한 척하곤 했어요. 그래도 알밥을 뜨면서 은근히 거리를 두기만 하면 여우처럼 달아나지만 따라하라고 해도 못하겠었어요. 서방님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명절을 2번이나 보내고 그 2번 모두 제 자신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차례상을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이 있었는데 미리 일찍 준비해서 내려와야 한다고 인정했어요.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어 부지런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머님의 연휴 때문에 전날 일이 많아 야근을 해야 했고 새벽 출근을 해야 했어요. 머리는 미쳤지만 1년에 2번뿐인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일은 시간에 출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과도하게 말하거나 하지 않는 걸 원했어지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결국 동서들게 다시 싫은 소리를 하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 때문에 피곤하지만 매번 새벽 출발하는데 조금은 힘들었다. 어머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말했지만 도착하니 그때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설날에 미리 말한 대로 새벽에 동서들이 일어나 미리 준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제가 또 말했지만 알겠다고 하면서 너무 편하게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번에도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망가지기 일쑤였어요. 전을 부치라고 했더니 반죽에 물을 많이 넣어서 이상하게 변했고 시어머니는 만두를 망쳐놓고 모양을 또 터뜨리는 등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갔지요. 한참을 시부모님들이 놀려서 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내리고 다음부터는 시부모님들께 제 손재주가 서툴다며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더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시부모님들께 나를 보여줄 거예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정성을 다하는 이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길이 막히는 시간에 우연히 목포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여 7시간이 걸려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시어머니가 홀로 쌀을 씻고 계셨어요. 어머님, 왜 홀로 계세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물었더니 그들은 부엌에서 시끄럽다며 막걸리를 마시러 가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올 거라고 하지 않았다는데 전화해봐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주도로 놀러 갔다고 하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전화를 걸어보니 첫째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둘째 동서는 기분이 나쁘게 전화를 받았어요. 둘째야, 어디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어디 있는 거야? 물었더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제주도로 놀러 왔어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쁜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혼자 계세요. 편안히 쉬다 갈게요. 전화하지 마세요. 끊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 남편에게 화를 내고 계셨어요. 아이들아, 너희들은 생각이 없냐?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그냥 얼굴 비치고 싶지 않아서 일하기 싫어서 제주도에 노는 거야? 그렇게 해도 너희가 자식이라고 뭐라고 해? 바다가 보이는 숙소가 뭐 그리 중요하니? 진짜 제주도에 갔다는 거야? 막말로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야? 왜 전화를 아예 끊을 거냐고? 남편이 전화를 끊고 욕을 하면서 자식 되려면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지. 분노를 표출하며 말했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내줬어. 리조트가 좋다면서 즐기고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대. 남편이 정말 화를 내더라고. 정말 첫째 서방님이랑 둘째 서방님이 제주도로 여행 갔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는 나도 슬쩍 봤지만 그녀는 화가 난 모습이었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 첫째야, 지금 당장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 나는 정말 오랜만에 분노했어. 돈 걱정 말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예약해. 그녀들 좀 두면서 지켜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거야. 그녀들 상대할 때는 나도 두려웠어. 정말 멋지게 보여주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막걸리를 마시러 나간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급히 집으로 돌아와 제주도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급하게 가방을 싸는 어머니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약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제주도 여행 계획에 당황했지만 빠르게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어디서 숙박을 예약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던 어머니를 보며 비행기표만 예매하면 되는 건데 숙소는 왜 예약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대로 놀러 가겠다며 억지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활동적인 모습에 따라갔습니다. 남편을 공황 상태로 이끌고 제주도로 떠난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분명 제주도로 왔다고 말씀하나 조각상을 보며 정말 제주도로 온 것인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명절에 만두를 차려주고 지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약했던 숙소가 아닌데 걱정스러워하는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던 중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첫째야, 이 집은 맛보기로 믿고 선택한 숙소가 맞아. 거기로 함께 가자. 내가 잘못된 결정을 보여주려 하면 남편이 사진을 보고 찾은 것인지 아니면 대충 주소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서둘러 렌트카를 타고 서로 알아보고 있는 숙소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40분 거리였는데 도착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리조트였어요. 리조트를 둘러보려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서방님께 전화했어요. 내가 리조트 앞에 도착했으니까 어서 내려와. 너희가 선물한 집 다 빼앗고 머리까지 밀어버리기 전에 빨리 내려와. 전화를 끊고 리조트 입구를 막아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서둘러 내려온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와 서방님이 내려왔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짐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숙소를 잘못 예약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서방님들 앞에서 저희를 안내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망하고 짐을 들고 숙소로 올라갔더니 동서들이 모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왜 왔어? 형님, 부인도 와 계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왜 얼굴이 그렇게 벌떡 벌었나요? 술 냄새가 나니까 동서들이 당황했더니 시어머니가 코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너희만 즐기지 말고 나도 논다.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피곤할 텐데 여기서 잠시 쉬자.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휴가를 즐기고 싶으니 휴가라도 좀 보자고. 2번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침대에 눕지 않을 텐데. 둘째 동서가 뒤를 따라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부가 사용할 방이에요. 여기엔 방이 2밖에 없는데 다른 곳을 예약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말해, 우리 부부가 함께 휴가를 왔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리가 없잖아. 나한테 받았던 용돈으로 여기 왔거든. 여기는 우리 방인데. 아니면 어딘가를 옮겨올까요? 이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왜 바닥에서 자는 거야? 나랑 시어머니는 바닥에 안 누워. 우리 집에는 침대가 있는데 말이야. 너희는 이런 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저녁에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회와 매운탕을 먹고 싶으니 지금 준비해 두세요. 시간이 날 때 깨워라. 바로 밥 먹게 동서들이 어쩔 줄 모르면서 지들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방 밖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싹 바꾸더니 나한테 이쪽으로 올라와봐 옆자리를 두들겨 주시더니 시어머니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말하셨어. 나 깨어나 당황했을 텐데 저들 누구에 대해 알아볼 것도 없이 키어 오르려고 너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까 누워서 한숨 자. 너희들 편하게 노는 걸 막아야지. 나도 살짝 옆에 넣어주었더니 아우 침대가 비싸서 잠이 쏟아지더라고. 나는 잠에 빠져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행복한 것 같았던지 웃음을 참는 것처럼 잠도 못 잤겠다. 나는 깊게 잤다. 일어나니 동서들이 준비한 게 사실인지 진짜 회에 매운탕도 샀다고 바로 먹을 수 있게 다 차려놨다고 그들끼리 맞춰놓은 대화였는지 시어머니가 회 한 점 집어먹자 입 넓게 했다. 어머니 여기 리조트에 물어보니 방이 궁금있다고 하더라. 성숙하고 다행이네요. 어서 나가세요. 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자. 어떻게 아버지도 불편할 텐데 고모도 불편할 텐데 너희들도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들이대고 있어. 놀라이층의 여자들도 자고 우리 남자들끼리 여기서 자면 되겠네. 내가 나랑 큰애랑 침대에서 잘 테니 너희들은 바닥에 앉아. 자, 너네가 욕싹 치라고 자자. 어머니 형님처럼 우린 바닥에서 자기 불편해서 방 하나 더 사는 게 편하지. 여기엔 방이 2밖에 없는데 다른 곳을 예약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말해. 우리 부부가 함께 휴가를 왔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리가 없잖아. 나한테 받았던 용돈으로 여기 왔거든. 여기는 우리 방인데. 아니면 어딘가를 옮겨올까요? 이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왜 바닥에서 자는 거야? 나랑 시어머니는 바닥에 안 누워. 우리 집에는 침대가 있는데 말이야. 너희는 이런 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저녁에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회와 매운탕을 먹고 싶으니 지금 준비해 두세요. 시간이 날 때 깨워라.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썩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돈을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가족 간에 화목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은 끝도 아닌 곳에서 끝까지 이동하고 있었어요. 운전하는 서방님들은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일 웃긴 건 차 안에 자리가 없어서 저랑 남편은 숙소에 머물라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서방님은 내 가족과 내 함께 있고 싶어서 시어머니만 껴서 다니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웃겼어요. 동승자들의 얼굴은 진심 다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서방님들은 다 지쳐서 눈에 졸음이 가득 찼어요. 정말로 유쾌했어요. 게다가 방만 봐도 우리와 같이 다닐 때는 반드시 시어머니가 계산을 했었어요. 돈 남는 게 중요하다면 돈 쓰지 말라는 말도 했는데 그게 시어머니의 버릇 같았죠. 너희에게 돈이 있는 게 아니야. 돈 아끼고 놔두어야 늙어서 곱게 늙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계산은 내고 너희가 조금 모아야 해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음식을 찾으시는 분이라서 입맛이 고급 중에 고급이고 계산하려고 하면 값이 비싸니까 부담하지 말라고 직접 계산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는 제주도인데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물가가 비싸고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맛집들은 엄청 비쌌어요. 시어머니는 비쌀 음식점만 미리 찾아가시고 5명이 먹어도 한 명 30만 원씩 나오는 집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동승자들, 서방님들, 시어머니가 모두 돈을 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다 먹고 그랬다네요. 이번 휴가 너네한테 제대로 필부터 보려고 내지도 안 챙겨왔다. 잘 먹었다. 점심은 누가 계산할 거니? 둘째가 아니, 셋째가. 둘째가 낼 거면 저녁은 셋째가 내도록 하고. 아니, 들끼리 알아서 조율해라. 난 먼저 차이가 있으다 싹 다 얻어 드시고는 돈 한 푼도 안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도 전비라는 걸 걷어서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를 전부 시어머니가 밥값으로 써버린 거죠. 그것도 일부러. 다들 돈 걱정에 사색이 들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쐐기 아직 박았다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첫째 내랑 너네 시아버지랑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음식 맛있다만 보장해 가자. 숙소에서 심심할 텐다. 먹을 거 사가자. 관광지 왔으면 기념품을 사가지.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게 만들었대요. 정작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렌트카하고 근처에서 이것저것 여유롭게 구경을 하고 다녔지만 어찌나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던지. 동서들과 딱 반대되는 기분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하루 만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모양새를 한 동서들과 서방님들 시어머니에게 넌 짓이 언제 올라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 아이, 우리 집에 가는 비행기 안 끊었는데. 너네 가는 날 올라가려다. 나도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와보니까 너무 좋네. 여보, 우리 나중에 더 늙으면 여기 와서 살까요? 아, 명절에 애들 휴가 오는 기분 들고 좋겠네. 그 말에 동서들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더라고요. 동서들 집에. 비행기표가 2일 남았다면 어머니는 내일 어떻게 할 건가요? 딱히 일정이 없다면 쉬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가족과 서방님 가족을 위해 핸드폰을 가져오셨다. 화면을 보자 모두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도 못했다.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바로 예약해둔 한라산 탐방 예약증이었다. 제주도에 오면 한라산은 꼭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 노인들도 천천히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해서 너희도 가능할 거다. 모두 함께 오르면 되겠지? 얼른 자서 일찍 준비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동서 가족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다. 동서 가족은 등산복과 운동화 없이 구두만 가지고 왔다며 어떻게 갈지 걱정했다. 아이고, 동서님들 왜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저는 무릎이 아파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히 짐만 된다고 해서 속상했어요. 어머님께서 반드시 동서님들과 함께 한라산을 탐방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잘 부추겨주고 돌아와야겠죠? 우리도 발목, 무릎, 허리가 아파요. 한라산을 어떻게 올라가나요? 체력 없는데 이미 어린애들이 힘들어해요. 운동 안 하면 체력이 더욱 그래요? 내일부터 한라산 가서 체력을 키우자고 생각해야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다 하겠죠? 그러더니 새벽부터 깨워서 준비를 시킨 뒤 한라산으로 떠나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동서님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떼를 치거나 몸을 쑤신다거나 하며 들어왔더라고요. 등산용품도 없이 낮은 구두 신고 올라갔더니 신발이 다 망가졌다고 울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였어요. 자녀들아, 너희랑 여행하니까 너무 즐겁다. 내년 명절에는 제사지만 다쳐도 노상 상관없이 여행을 다니자. 아니면 해외로도 갔다 오고 돈은 여기저기 있고 나는 가고 싶은 곳만 정하면 되는데 그 말에 동서님들이 식겁하며 손짓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님, 다음 명절에는 잘 드리겠습니다. 일찍 가겠습니다. 그동안 전부 자전거랑 만두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 시어머니 앞에서 시댁 행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이 더 재밌어 보이네요. 기분이 전환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어머님께서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벌이는 말다툼, 그건 정말 잘못이었습니다. 용돈을 주실 때도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일하며 돈 벌어와서 희망했던 말이 좀 화를 내어 말씀하는 것 같았겠죠. 아무 말 없이 고기를 푹 익히듯 쏟아줘서 죄송합니다. 한 해 2번밖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선택하며 쉬어갈 때에 가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명절 연휴가 길다고 해도 항상 부담 없이 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까불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말로 면목이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제 정말로 사죄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덧붙일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아 내일 하루만 서울에 남겨놓고 왜 다니실 건데 내일은 쉬어가며 놀아봅시다고 제안해 주셨지만 동서들은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서들은 3박 4일 동안 바닥에서 자느라 허리가 아팠고 한라산으로 몸을 식히러 다녀왔습니다. 푹 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난시 수차 하사 관광 각 제자수제 부부공 제주도래고 후태후 6이 독 우립식자 동길련 제주도래 오고 후태후 6이 양고로중 경험 김사관광 최악 제주여행 미 의리모소견 생활비 번엽던 대변 목 제주도 직접 귀목포행 항공권 변경 고로 후 재준비 의리모대 사립비도 정월령 약속 계약서 후 의리모신역의 사 결국 신꿰올 때까지 게지되었지만 최종적 의모양 상인 자분 유경험 나는 깊이 감사하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동서들은 3박 4일 동안 바닥에서 자느라 허리가 아팠고 한라산으로 몸을 식히러 다녀왔습니다.
푹 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만큼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응답하고 미래를 위해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더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다시 이야기 들어드릴게요.